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거쳐가는 드론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 중에서 엉크래시드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극초보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바타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드론 세팅, 그 다음에 조종기 세팅, 그렇게 해서 비행을 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팀에서 엉크래시드를 구매하시고 들어오시고 나서요, 드론 세팅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드론 세팅에 가서 이 값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 값이 쉽게 말해서 아바타로 기준으로 잡으면 아바타 이제 세팅에 맞게끔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뭐 현실이랑은 사실 많이 다르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앵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5도로 먼저 세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바타는 요거 프로펠러 사이즈 3인치로 바꾸시고, 이거는 뭐 한 1750으로 할까요? 배터리는 4셀, 그리고 프로펠러 피치는 4.0으로 맞추겠습니다. 무게는 뭐 380 정도 되죠, 아바타가. 이 정도로 하고, 이건 그대로.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 그래비티, 요거를 13.5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트에 가시면 뭐 이런 값들이 있는데, 뭐 조종하는 뭐 그런 세팅 값이에요. 이거는 따로 전문적으로 이것만 집중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걸 먼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보분들은 사실상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누가 해놓은 거를 좀 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값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요 정도 해도 충분히 초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감당이 되는 값이니까요. 100, 600, 0.5 요렇게 세 개를 다 맞추시면 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컨트롤. 조종기, 저 같은 경우는 모드 1을 쓰는데요. 조종기에서 이렇게 스로틀을 올리면 이렇게 다 값들이 이렇게 잘 변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이 해봤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메인 위로 올렸는데 요거밖에 안 올라온다, 그랬을 때는 요거 스틱 캘리브레이션, 요걸 누르셔서 여기 하라는 대로, 그림대로 이렇게 키를 전체를 다 움직여 주세요.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고 나면 완료가 됐다고 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키가 메인 위로 올렸을 때도 메인 위로 가고, 아래, 위아래, 좌우측 다 이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도 많으실 거예요. 나는 스로틀을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모드 2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모드 2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스로틀을 올렸는데 위로 안 가고 아래로 간다 하셨을 때는 여기 보시면 스로틀 인버트 값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위아래가.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위아래가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인버트를 클릭하셔서 좌우를 바꿔주시면 되십니다. 위아래 이 값은 기본적으로 다 잘 되시면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뭐가 하나 바뀌었다 하면은 그것만 인버트를 눌러서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세팅이 끝이 났고요.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싱글 플레이로 가셔서 어디를 해볼까요?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바타 기준으로 처음에 비행을 날리실 때 카메라 각도를 정할 텐데요. 카메라 각도 0도면은 말 그대로 정면으로 정확하게 일자로 보는 거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메라 각도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죠. 30도부터는 뭐 25에서 30도부터는 조금 고속으로 달리시는 분들이 이제 저렇게 세팅을 하시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0에서 5도 정도로 뭐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메라 값은 쉽게 말해서 기체가 얼마나 기울어졌냐, 이 값인데,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적당히 앞이 잘 보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카메라 각도를 30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렸더니 카메라 각도는 키보드의 방향키 위아래로 누르시면 되세요. 했더니 지금 좀 굉장히 위를 보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기체를 조금 이렇게 숙여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를 5도 정도로 맞추고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 가서 조금씩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을 시작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호버링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호버링 연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겨워요. 지겹고 재미도 없고 이거 하려고 드론 산 게 아닌데 왜 이것만 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로 따지면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커브를 틀고 하는 기본적인 그걸 알아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지금 기체가 지금 제자리에 가만히 있죠. 이거를 연습을 못 하시게 되면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중앙 하단에 이제 스틱을 보시면 가만히 있잖아요. 저 지금 키를 안 대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공중으로 뜨고 있고 뒤로 가고 있어요. 이거를 통제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게. 나는 좀 쉽게 볼 수 있게 여기 컨테이너 앞에서 서 있어 볼게요. 여기서 계속 저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지금 저도 몇 달을 했지만 저도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이거를 하면 할수록, 그쵸, 뭐 N모드, S모드가 아닌 이상은 이 매뉴얼은 0.1초 단위로 지금 키를 보시면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체가 위로 뜨지도 않고 아래로 가지도 않고 좌우로 가지 않게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해보니까 뭐 한두 시간 정도 이것만 계속 하니까 되긴 되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겨워요. 손가락도 아프고 막 눈도 어지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 데도 가보고 싶고 막 구멍도 들어가 보고 막 빠르게도 날려보고 막 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하다가 또 여기서 또 호버링 연습도 조금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한두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채우면서 이제 손에 익을 때까지. 아이고. 여기서 키보드 R 버튼 누르시면 기체가 다시 리셋이 되고요. 지금 아바타 2 세팅 값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기체가 쑥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위로 확 올리고 하면서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게임이잖아요. 게임 안에서는 바람도 없고요, 뭐 모터의 이상도 없고 뭐 아무런 제재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말도 안 되게 편하죠. 그래서 지금 뭐 기체 떨어진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실제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비행하시면 너무 놀래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한없이 올려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뭐 10m 이상은 좀 띄워 놓으시고, 이 정도 높이를 띄워 놓으시고, 기체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져도 빨리 이렇게 좀 제어를 하실 수 있게. 참고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0m 정도 올려놓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쭉 가보고 턴도 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없는 곳에 가셔서 조금 고도를 올리신 다음에 비행을 하셔라, 이 말은 꼭 하고 싶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호버링이 이렇게 되시고 나면 지금 카메라 각도 처음에 저희가 5도를 줬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5도를 줬다 하면은 또 달라져요. 왜냐면 카메라는 지금 위를 보고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으로 바로 꼬꾸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하늘을 봐야 되는 그게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 각도에 맞춰서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5도 정도, 0도에서 5도 정도로 세팅해서 이렇게 호버링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뭐 이런 이제 비행을 시작하실 텐데, 지금 여기 이런 구멍 파기 이런 거는 현실에서는 못해요.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날려봤지만 현실에서는 여기 이런 구멍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바늘 구멍처럼 좁아 보여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서워서 아예 여기 자체의 구멍을 쳐다 안 봐주고 그냥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날렸으면 날렸지, 저런데 뭐 틈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그 비행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나는 좀 요렇게 근접해서 촬영을 하고 싶고 비행을 하고 싶고 또 뭐 이런데 구멍 파기도 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시네마틱하게 이렇게 날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공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런 틈새도 안 들어가겠지만 만약 이런 지형에 제가 놀러 왔다 그러면 이렇게 날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런 평지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날리는 위주를 저는 좋아해서, 요렇게 날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가시고, 난 처음부터 막 나무 넘기를 하고 싶고 프리스타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 공통점은 호버링이 다 돼야 돼요. 그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쵸, 뭐 웬만큼 비행이 된다는 소리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스타일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호버링이 되시고 나면 뭐 그런 거 위주로 비행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극초보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찍고 있으니까요, 초보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로 비행을 하시다 보면은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기체가 갑자기 이렇게 쑥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 많을 거요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바람의 영향도 있고 모터가 이런 게임처럼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쑥 뜨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쑥 하고 또 확 올리다 보면 이게 막 바닥에 부딪힐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급작스럽게 올리다 보면 이렇게 올리다 보면 막 옆에 가서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점 꼭 숙지를 하시고요. 시뮬레이션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호버링 연습을 한 것도 그 목적이 뭐냐면 기체가 롤을 줬을 때 요렇게 가고 요를 줬을 땐 요렇게 가고 뭐 피치, 스로틀 뭐 이런 기체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커브 틀 때도 요렇게 요랑 롤이랑 요 정도 썼고, 스로틀도 여기서 좀 더 주니까 요렇게 빠르게 가는구나, 스로틀 낮췄더니 확 떨어지는구나, 뭐 피치 뭐 요런 개념이죠. 드론이 어떤 자세로 날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본 개념을 익히시는 곳이 여기 시뮬레이션이고, 현실로 나가시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드론 시뮬레이션 유튜브 영상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풀 스로틀, 지금 스로틀 풀이죠, 이렇게 해서 막 날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날리는데 제가 장담하지만 이렇게 못 날려요. 현실에선 절대 못 날리고요. 뭐 모터에도 과열이 돼서 모터 아마 뭐 온도가 높다 경고가 뜰 수도 있을 거예요. 경고도 뜨고 배터리도 엄청나게 빨리 닳고요. 결국에는 모터입니다. 모터가 때문에 배터리가 닳기 때문에 그렇게 날릴 수도 없고, 실제 비행에서 이렇게 날리고 있으면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여기 장소가 넓기도 넓고 하니까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가는 것 같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런 데서 날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도 안 되고 어려워요. 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날리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나는 현실에서도 뭐 난 요 정도 속도로 요렇게 날릴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 턴도 요렇게 보고, 뭐 이거는 게임 아니니까 이런 데도 들어가 보시고요. 참고로 연습하실 때는 턴을 하실 때 이렇게 요랑 롤이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연습하세요. 특히 아바타는요. 아바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턴을 하시게 되면 기체가 이렇게 휙 꼬꾸라져요. 그게 요턴 버그인데, 휙 꼬꾸라졌다가 다시 자기가 자세를 잡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도가 좀 낮았다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휙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추락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걸 할 때 하더라도 좀 고도가 많이 이 정도 높은 상태에서 내가 가는데
나도 모르게 롤을 많이 안 쓰고 요렇게 해서 휙 꺾었어도 다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바타는 만약에 M모드로 날리시다가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쾅 했어요. 쾅 해서 공중에 다시 떴는데, 그럼 우측 하단에 경고 문구가 뜰 거예요. 뭐가 추락이 됐다, 충격이 있었다 하는 순간, 만약에 저희가 여기 이 컨테이너 여기서 이륙을 했다고 쳐요. 여기서 이륙을 했으면 홈포인트가 여기겠죠. 그러면은 이 기체는 이 오류로 인해서 홈포인트가 저쪽으로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한번 충격을 먹고 너무 무서워서 N모드로 바꾸는 순간 이 기체는 갑자기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꼬꾸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모드 날리시다가 충격이 가해졌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어쨌든 충격이 좀이라도 갔다면 무서워도 N모드로 착륙을 잠깐 하세요. N모드로 착륙을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바타 날릴 때 아예 기체 전원을 껐어요. 끄고 다시 켰어요. 그러고 나면 홈포인트가 다시 이 자리를 잡고 다시 안전하게 비행이 되거든요. N모드나 S모드로 바꿔도 이상 없이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M모드로 시작해서 M모드로 끝내겠다 하면은 충격이 좀 이런 식으로 충격이 좀 가해졌어도 그냥 날리시다가 이제 착륙을 하시면 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저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착륙을 했다가 기체를 재부팅하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커스텀 같은 경우는 여기 값에서 제가 하던 세팅 값이 이건데, 이렇게 하고, 이제 커스텀으로 가면 아바타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제 힘이 세지죠. 빵 치면 이제 확 날아가고, 이제 공중도 순식간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으로 가시는 분들도 어쨌든 똑같아요. 호버링 연습. 호버링이 아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바타는 어쨌든 조금 느린 기체이기 때문에, 참고로 아바타도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5인치에 비하면 느리다는 거지. 그래서 5인치 커스텀으로 가시더라도 이 호버링 연습은 꼭 하신 다음에 가시기를 바라고요. 호버링이 됐다, 그리고 나는 커스텀으로 프리스타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프리스타일 연습을 계속 이제 하시면 되고, 저처럼 시네마틱한 연습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천히 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구멍 파기라기보다는 나무를 많이 넘고 나무 사이사이를 가고 지나가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맵들도 나무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이걸 연습 많이 했었어요. 저공비행 연습하려고 여기 이 관로라고 하나, 관을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요렇게 해서 비행을 처음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스로틀 조절 잘 해서 공중으로 더 뜨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이제 요렇게 쭉 길 따라가는 거, 길에서 안 벗어나는 거를 제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좀 더 가서 조금 더 이제 내려서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이렇게 연습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날려본 적은 없어요.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말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고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연습을 매일 하는 분들, 난 추락이 나고 기체가 고장 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나 그렇게 되지, 저처럼 겁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거는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연습만 이렇게 좀 스로틀 양이나 롤, 요, 피치 이 모든 박자를 잘 맞춰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보면 제가 스로틀이 정중앙에 있죠. 50%를 지금 쓰고 있다는 소리인데, 제가 보통은 한 40% 정도를 쓰고 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은 요 정도로 날리는데, 속도도 80km, 80 정도로 항상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현실하고 게임은 많이 다르다 하다 보면은 요런 감각이구나 하지만, 현실로 나갔을 때는 스로틀 한 40% 정도로 해서 요렇게 날리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그런 것도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이제 FPV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고 싶어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삥 돌고 루프라고 하죠. 이 루프를 돌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도 안 했고, 그리고 저게 글쎄요, 영상을 찍었을 때 많이 중요한 부분인가? 뭐 한두 번씩은 하지만 계속 돌더라고요. 근데 아바타 같은 경우는 모터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돼요. 이렇게 날리다가 이렇게 바닥에 쾅 박는 거죠. 그리고 뭐 파워루프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스로틀 좀 올리죠. 여기서 놔야 돼요. 놓으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오는데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셔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쾅 박는 거고. 그래서 이거 빙글빙글 돌리는 게 경험해보고 싶고 뭐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워루프 하는 그런 강좌도 많거든요. 파워루프를 하든 뭐 롤로 돌리든 뭐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강좌를 좀 보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인치 지금 세팅으로 됐으니까 5인치는 이렇게 날리고 바닥에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순간으로 치고 나면 바로 확 올라가요. 하지만 아바타는 안 됩니다. 아바타는 내려오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올려도 이게 박아요. 힘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잘 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엉크래시드 드론 시뮬레이터 설정 값이랑 뭐 비행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호버링 연습은 꼭 필수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10시간을 딱 채우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 중에서 한 2시간 정도는 호버링이었고 8시간 정도는 이 기체의 움직임 개념, 이렇게 커브 틀고 요랑 롤을 했을 때 요가 많이 갔더니 커브가 이렇게 틀어지는구나, 롤을 많이 주고 커브 틀었더니 이게 휙 된다든지 그런 걸 많이 익히면서 갔고요. 그리고 첫날은 나가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사람 다치는 게 무서워서 이왕 사고 날 거 그냥 바다에 빠져서 내 기체가 사고 난 게 낫지 라는 마음으로 한 70에서 100m 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처음에 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기체가 뒤집어져도 빨리 이렇게 세우면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한 팩, 두 팩 날리면서 좀 익숙해지니까 조금씩 내려왔죠. 최종적으로는 한 10m 정도는 내려왔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첫날은 이런 식으로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어떤 분은 30시간 채우시고 어떤 분은 50시간 채우시는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가서 고도를 높여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괜찮은 또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또 영상을 또 찍어서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